렌트비가 지난 몇 년보다 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이 전체 렌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한국에서 오시거나 타주에서 오시거나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 항상 비슷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은 언제부터 찾아야 하나요?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오퍼는 어떻게 넣나요? 입주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토론토에서 렌트를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집을 보러 가기 전 준비 과정부터 쇼잉, 오퍼, 그리고 입주까지의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맥스 YC 리얼티의 권나은 중개인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부터 집을 찾아야 하나요? 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3, 4개월 전부터 문의를 주시는데요. 하지만 토론토 렌트 시장은 매매 시장과 다르게 대부분 입주일 기준 30에서 60일 이내에 매물들이 거래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미 비어있는 유닛들도 꽤 많고 이미 지역이나 가격대에 따라서는 렌트비가 저렴할수록 입주일이 빠른 유닛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찾기 시작하시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을 해도 입주일이 맞지가 않아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보통 입주 예정일 기준 4에서 6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렌트할 때 꼭 에이전트와 일을 해야 하나요? 테넌트 분들이 반드시 부동산 에이전트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MLS 렌트 거래에서는 테넌트가 에이전트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렌트 사기 리스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서류 준비, 계약 조건 확인, 랜드로드 측과의 협상, 그리고 입주 전 준비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렌트를 구하시거나 토론토 렌트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에이전트와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 렌트나 룸 렌트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매물이 MLS에 많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키지지, 캐스모와 같은 커뮤니티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질문 하나, 과연 여러 명의 에이전트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토론토는 한국과 달리 부동산마다 다른 매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MLS라는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리스팅들은 모든 라이센스드 에이전트가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몇몇 익스클루시브 리스팅들 같은 경우는 예외는 있지만 흔하지는 않고요. 물론 나와 맞는 에이전트를 찾기 위해 연락이나 쇼잉을 하시는 건 자유지만 테넌트 레프레젠테이션 어그리먼트를 작성한 후에는 그 에이전트와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와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렌트 오퍼에 필요한 서류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일단 집을 먼저 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서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하지만 실제로 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마음에 드는 매물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집은 다른 분들 눈에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바로 오퍼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손님분들이 쇼잉을 시작하시기 전이나 처음 뵐 때 이제 기본 서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언제든 저에게 전달을 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고용주에게 발급받는 임플로이먼트 레터, 최근 페이스톱, 풀 크레딧 레포트, 포로 아이디 등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 캐나다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나 뱅크 스테이트먼트, 프리비어스 랜드로드 레퍼런스 레터, 그리고 개런터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레딧 레포트와 관련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크레딧 칼마나 은행 앱에서 보이는 점수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건 전체 크레딧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자료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오퍼를 제출할 때는 에키팩스 또는 트랜스유니언에서 발급한 점수뿐 아니라 이름, 주소, 은행 내역, 결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풀 크레딧 레포트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렌트 구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서류를 제출할 게 맞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온타리오는 한국처럼 큰 보증금 제도가 있는 구조가 아니고 테넌트 보호가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랜드로드 입장에선 렌트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지 문제를 일으킬 만한 리스크가 없는지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드로드가 걱정할 부분을 먼저 해소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님들의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제가 먼저 요청을 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인컴이 조금 부족하시다던가 크레딧 점수가 좀 낮으시거나 없으시다면 충분한 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혹은 개런터 서류 혹은 부모님께 재정 지원을 받으시는 학생분들은 관련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건이 부족하다면 오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납을 제한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 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는 선납을 제한을 해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보러 갈 집을 고르셔야겠죠. 에이전트와 소통 후 자세한 조건을 전달하여 개개인에 맞는 리스트들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리스트를 받으시곤 위치와 빌딩 평판 그리고 유틸리티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르시면 되는데요. 특히 유틸리티 포함 여부는 실제 월 예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오래된 콘도들 중엔 모든 유틸리티가 렌트비에 포함되어 테넌트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 빌딩을 지을 당시 각 유닛별 계량기, 즉 세퍼레이트 미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반면 요즘 지어지는 콘도들은 각 유닛마다 세퍼레이트 미러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한 만큼 테넌트 혹은 실거주자가 직접 내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하우스 혹은 타운하우스의 경우 모든 유틸리티는 대부분 테넌트의 부담이며, 콘도와 달리 핫 워터 탱크 렌탈 등 렌탈 아이템이 있는 경우엔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점 꼭 염두해 주세요. 쇼잉 가셔서 보셔야 할 부분들 한번 직접 보러 가보실까요? 저는 지금 쇼잉 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보면 좋을지 이제 실질적으로 유닛 한번 구경하시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100 퀸 스트리트 이스트에 나와 있는데요. 구경하러 가보시죠. 들어오시면 한국분들은 채광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빛이 잘 들어오는지, 창문 사이즈는 작진 않은지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곳들에 한 번씩 틀으셔서 팬이나 이런 라이트가 잘 들어오는지 정도는 쇼잉 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둘 다 잘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배수해서 괜찮으신지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팬 한번 꼭 틀어봅니다. 팬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는 않은지,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은 쇼잉 때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런 데 오시면 창문 열리는지 한번 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잘 열리네요. 특히 요즘에 오래된 콘도 같은 경우는 방에 라이트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방에 라이트가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트가 달려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방 같은 경우는 창문이 크기 때문에 암막 커튼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있으시니 이것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일단 이런 주방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플라이언스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쇼잉 날 저희가 모두 확인을 해보지는 못하겠지만, 입주를 하시고 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키 익스체인지 후 이제 일주일간은 이런 어플라이언스들을 모두 테스트를 해보시고, 만약에 작동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랜드로드 분께 수리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콘도를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어메니티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신축 콘도 같은 경우는 어떤 어메니티가 실제로 오픈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쇼잉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유닛을 찾았다면 이제 오퍼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렌트 오퍼에는 보통 렌탈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스케줄 A and B, 그리고 Confirmation of Cooperation 이라는 서류들이 들어가고요. 에이전트와 작성하시는 서류도 함께 전달받으시게 될 거예요. 또한 계약이 억셉트가 된 후에는 입주 전에 온타리오에서 필수 서류인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또한 꼭 전달받으셔야 합니다. 렌트 오퍼 서류 중에서 특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스케줄 A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주하시는 동안 랜드로드와 테넌트가 지켜야 할 세부적인 약속이나 규정을 적어놓은 추가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스케줄 A에는 유닛 청소와 관리 의무, 열쇠나 리모컨 분실 시 비용 처리, 반려동물 관련 내용, 흡연 규정, 입주 후 수리 요청 방법, 콘도 규정 준수, 보험 가입, 유틸리티 납부 등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이 담긴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저는 테넌트 분들께 한 줄 한 줄 읽어드리며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내가 지키기 너무 어렵거나 너무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내용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요청은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반드시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케줄 A에 적혀있다고 모든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닌데요. 온타리오의 Residential Tenancy Act나 스탠다드 리스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충돌하는 조항은 서명을 하셨더라도 실제 코트에 가시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타리오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뒷페이지엔 디테일하게 렌트 관련 기본 법규와 랜드로드,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한 안내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테넌트 에이전트가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오퍼를 전달하는데요. 답변은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상황에 따라 72시간 정도 걸리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고 입주일이나 조건에 대해 조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가 억셉트가 되면 보통 첫 달과 마지막 달 렌트를 필수 디파짓으로 납부하게 되고, 디파짓까지 정상적으로 납부되면 본격적으로 입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입주 전에는 몇 가지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틸리티 셋업입니다. 유틸리티가 테넌트 부담인 경우 유틸리티 회사를 통해 입주일 기준으로 계정을 오픈을 하셔야 하는데요. 두 번째는 테넌트 인슈런스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랜드로드가 테넌트 보험 가입을 요구를 하는데요. 입주일을 보험 시작일로 설정을 하시고 가끔 빌딩 인슈런스나 랜드로드 인슈런스가 이미 있는데 왜 테넌트 보험이 필요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빌딩 보험이나 랜드로드 보험과 테넌트 보험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테넌트의 실수로 누수나 화재가 발생해 다른 유닛이나 건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이 다쳤을 경우 테넌트에게 수리비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테넌트 보험의 라이어빌리티 커버리지를 통해 예상치 못한 큰 비용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자체의 문제로 누수나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랜드로드의 보험이 테넌트의 개인의 가구, 전자제품, 의류 등 소지품에 발생한 피해까지는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사고로 인해 일정 기간 해당 유닛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 단기 숙소 비용을 가입한 테넌트 보험의 보장 내용에 따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넌트 보험은 단순히 랜드로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내 소지품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유닛에 피해를 줬을 때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콘도 테넌트 등록과 엘리베이터 예약입니다. 콘도에 입주하시는 경우는 매니지먼트 오피스에 테넌트 등록을 무조건 하셔야 하고 이사하실 때 가구를 옮기신다면 엘리베이터 부킹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 예약은 빌딩마다 가능한 시간이나 규정 그리고 데미지 디파짓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입주일에 키를 받게 됩니다. 보통 정해진 입주일에 랜드로드나 리스팅 에이전트를 만나서 유닛 상태를 꼼꼼히 확인을 하고 키를 전달을 받습니다. 이때 만약 추가 선납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뱅크 드래프트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선납이 없다면 나머지 기간인 10달치의 포스트데이 체크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당일에는 유닛 상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있는 하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중에 퇴거하실 때 책임 소재가 헷갈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키까지 받으시면 드디어 렌트 입주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토론토에서 렌트를 구하실 때 언제부터 찾아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오퍼는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입주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전체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토론토에서 렌트를 알아보고 계시거나 렌트 과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 권나은 중개인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고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